감정평가사는 자격을 취득 후 진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뭐 취직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오픈 많이 개방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그렇죠, 흔히 그렇죠. 많이 떠올리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인중개사 과목하고 감정평가사 과목이 정말 유사해요. 뭐 100% 합격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시대에듀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보장이다. 시대에듀 직원분이 아니고 민법학과 교수님이신데 예. 네, 모든 시험 정보를 파헤치는 토크레인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정보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민법 과목 담당해 주시고 계신 박기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저는요 시대에듀에서 감정평가사하고 공인노무사 과목에 대해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감정평가사가 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좀 시험들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또 영어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조금 기피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영어 자격시험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영어가요. GTF라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3개월 이내에요. 다 그 자격시험의 어떤 기준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000명 정도 이 정도가요 응시를 했고요. 감정평가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보시면요. 네. 부동산을 우리가 개발을 하죠. 네. 개발하려면 그 개발에 대해서 시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행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해 투자하는 투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건설사가 또 붙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하고 같이 다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딱 보면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행에 관한 영역, 네. 그 다음에 투자하는 영역, 이런 모든 영역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감정평가사인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권이라든가 M&A, 회사 M&A 하잖아요. 네.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들이 그것을 이제 관장을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들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 평가라든가 그런 모든 영역을 다 감정평가사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흔히 토지 평가로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지 그렇죠. 외에도 기업 가치 평가나 그렇죠. 정말 상가의 권리금 평가 그렇죠. 이런 다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일반 자격증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채라든가 어떤 그 기업의 채권이라든가 무형의 어떤 자산이라고 하죠.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자격을 취득 후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평가를 기준으로 네. 보시면 부동산 개발을 한다. 그럼 디벨로퍼라고 하잖아요. 그 디벨로퍼에 보면은 시행하는 시행사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개발 업체에 취직할 수 있고요. 네. 시행사에 취직할 수 있고. 네. 그 시행을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금융사나 투자사는 신탁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사, 신탁사 같은 게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건설사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건설사에 또 할 수 있고. 또 금융권에서 네. 많이 또 이렇게 채용을 하고요. 물론 뭐 5명 이상이 모이면 또 법인을 또 설립할 수 있거든요. 어떤 법인에 취직을 한다거나 네. 그렇지만 개인 사무소를 하는 경우 뭐 가장 많이 보는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는 정말 중개업이라든가 경매업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해에 2만 명, 2만 5천 명씩 나오지만 네. 감정평가사는 한 해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극히 네. 소수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변호사 시험처럼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뭐 취직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오픈 많이 개방되어 있고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진료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자격증 중에서 가장 탑에 속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 시대, 네. 이런 시대 같이 이렇게 네. 어려운 이렇게 시대에서는 더더욱 아주 네.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다 볼 수 있겠죠. 네, 또 취업처도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편이고 그렇죠. 그렇죠.
수입은 좀 어느 정도 선을 될까요? 수입은 이제 한국 직업 정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직업의 만족도를 표시한 것이 있는데 아주 놀랍게도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거의 80%, 75% 이상이 나이가 감정평가 업무에 만족을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뭐죠? 그렇죠. 편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뭐 4분의 1 정도, 네. 한 25% 정도는 한 6천 정도 초봉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이제 평균 레벨이죠. 네. 한 50% 정도 평균 레벨이 한 7천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상위 레벨 같은 경우는 한 9천 정도. 뭐 이렇게 법인 같은 데서 좀 큰 법인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1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봉 기준으로 그렇죠. 말하죠. 초봉 기준으로 하위 25%가 6천 정도 그렇죠. 나는데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 현타가 오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뭐 이 부동산 시장에 보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6군데가 네. 지금 오픈돼 있잖아요. 이 3기 신도시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모든 그 감정평가 법인이 다 참여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3기 신도시가 이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아마 수익은 서너 배에 더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여줄 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관련 자격증 하면은 공인중개사를 그렇죠, 흔히 그렇죠.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많이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평가 영역은 그야말로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중개라는 것은 그야말로 알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과 의뢰인이 있으면 그 의뢰인과 의뢰인을 알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네. 중개사인데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인중개사 과목하고 감정평가사 과목이 정말 유사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에 쉽게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사에 도전을 해볼 생각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러면 우선 시험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시험 칠 때 보면 저도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오면서 합격을 한 사람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봐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합격을 한 사람의 공부하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해보지 않는 사람,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어떤 그 쓸데없는 그런 경험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사실 요즘 이제 20대가 좀 있지만 거의 30대 후반부터 네. 거의 60대까지 이렇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30, 40, 50대가 가장 딱 묶여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발생하냐면 한 번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주고 또 기본적인 이론을 좀 더 붙이고 좀 더 붙이고 좀 더 붙이고 계속 이렇게 가면서 1년 과정이 이렇게 피라미드 역삼각형 있죠. 그런 형식의 공부를 하죠. 네. 조금씩 계속 늘려가면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해를 못하고 또 공부하는데 손을 오래 놓은 분들이 많거든요. 양이 처음부터 적으니까 서로 이 처음에 입문하기는 아주 좋지만 양이 가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보다는 연령층이 좀 더 낮죠. 합격률이 보면 2차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5% 정도 되죠. 네. 그런데 1차 같은 경우는 평균이 40%가 넘어요. 40%가 넘는다는 것은 10명 중에서 4명, 5명을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역삼각형의 공부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2차 과목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네. 그런 경우는 피라미드 형식의 강의를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 학원들이 감정평가 학원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학원의 강의 수라든가 강의를 보면 엄청난 강의 수들이 1년에 몇 강의가 이렇게 있죠. 전체 강의를 합하면 거의 한 300강이 넘을 거예요. 네. 이런 정도의 것을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죠. 1차를 합격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4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형식이니까 네. 처음부터까지 기초부터 완성되는까지 강의를 한꺼번에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 에듀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냐면 한 권의 책으로 사실은 기본과 요약을 다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범위의 동일한 양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이 오래 가는데 자꾸 강의가 넓은 강의가 몇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몇 년 만에 하지만 1년 만에 아마 1년 만에요. 1차를 패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강의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2차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 시대 에듀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형식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기초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하나의 과정에 다 묶어놓는 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훌륭한 교재가 있잖아요. 한 그렇죠. 권으로 끝내기가 맞습니다. 네, 예. 그걸로 1회독 때 충분히 전체적으로 학습을 그렇죠. 충분하게 한 뒤 그렇죠. 반복을 하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수님은 민법 과목 담당이신데 네. 민법 과목 좀 공부하는 팁이 있으면 민법이요? 네, 간단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경제학이라든가 부동산 학이라든가 이게 하다고 약간 다르죠. 법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이 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죠. 법이라는 것은 용어들이 다 추상적으로 쓰여 있단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는 일반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의 법률 용어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들으면 되게 쉽지만 실제 자기 혼자 책을 읽고 이해할 때는 조금 힘들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하는 것을 다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보고 민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보이란 게 뭐다 하는 것이 머리에 딱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하나하나를 다 그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으로 보는 그 민법을 그림으로 보면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보듯이 그걸 보면서 이해하는 거라고 전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글자로만 이해하는 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을 체계를 잡는다고 하는데 단기간 안에 어떤 민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법이 굉장히 법전에 쓰여진 말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그림으로 그리고 실체화를 시켜서 하면 이해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완성되는 정도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이 다르겠죠? 네,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민법 과목을 담당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시대에듀 강의를 들을 이유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너 시대에듀 강의가 이런 점은 좋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시대 에듀하고 다른 곳하고 차이는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신 학생들 보면 또 다른 데 사이트 보면은 처음에는 기본서원 보는데 그 기본서에 또 문제집 붙죠, 요약집 붙죠, 뭐 붙죠. 이런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양에 치여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는 한 권으로 끝내기잖아요. 이 한 권 속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안에 녹아 있단 말이죠. 이런 책을 만드는 것도 이것은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말이 많아지죠. 우리가 뭘 모르면 설명이 많아지죠. 네. 그런데 뭘 알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 에듀의 어떤 감정평가사 교수들의 책의 집필 능력은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시대 에듀들은 다른 거와 다르게 특히 그 관계법규 있죠. 감정평가 네. 관계법규 보면 법이 여러 가지 법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법이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인허가법률, 건축법, 주택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 그 다음에 공시법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유재산법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법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감정평가 사건에서는 이 관계법규에 관한 것을 한 사람이 다 강의를 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등기법, 등기하고 지적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문 분야가 다르거든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보통 공인중개사 사건에서 강의했던 선생님들이 공법을 강의하러 오는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했던 과목은 딱 반밖에 안 돼. 21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분야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네. 시대 애들은 이 관계백과 선생님이 2명이죠. 네. 예, 한 사람은 이 공법 분야 공법 전공하는 선생님이 오시고 네. 한 사람은 또 지적법하고 공시법이라는 건 등기법이거든요. 네. 이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알아야만이 공부를 할 시험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 분야를 따로 뒀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대 에듀를 딱 선택함과 동시에 민법과 관계 복귀를 단기간 안에 일단 80점, 85점 이상은 딱 맞잖아요. 네. 그러면 설령 회계학이 약간 어렵더라도 경제학이 약간 어렵더라도 전체 평균이 60이잖아요. 네. 쉽게 합격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학원이랑 다른 사이트의 강의들은 이 관계 복귀가 50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각각의 전공을 한 교수들이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점수를 50점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85점을 목표로 하니까 네. 나는 반 정도만 그렇죠. 네. 바람만 면해도 뭐 100% 합격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러니까 시대 에듀라고 하는 것은 합격의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스테이드 직원분이 아니고 민법과 교수님이신데 예.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 스테디오에서 사용하는 교재뿐만 네. 아니라 그리고 교수진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여러분이 스테디오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좀 궁금하시면 저희 스테디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샘플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들어보시고 저희 스테디오와 함께 감정평가사 도전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 민법 강의는 그림으로 읽는 민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상적인 단어들이라든가 어려운 민법의 단어들을 하나의 그림 속에 다 녹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강의를 듣고 여기 직접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삼위일체로 해서 하나의 것으로 단기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 체계는 그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에듀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